미국과 중국을 놓으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하나씩 알아보자. 미국을 놓는 대한민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 캐릭터 오브 히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거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중국을 놓을 것인가? 미국을 놓을 것인가? 겉으로 보기에 이는 단순한 외교적 문제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상은 한 나라의 경제, 기업, 화폐, 안보, 나아가 국가 존립까지 걸려있는 문제다. 오늘은 먼저 만약 우리가 미국을 놓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살펴보자. 1. 한국 경제의 뿌리, 달러 시스템. 세계 경제의 중심에는 아직도 달러가 있다. 국제 무역 결제의 80% 이상이 달러로 이루어지고 전 세계 중앙은행 외환 보유고의 60% 이상도 달러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수출 대금의 대부분은 달러로 결제되고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 보유액도 달러가 중심이다. 만약 한국이 미국을 놓고 미국의 금융망에서 밀려난다면 한국 원화의 신뢰도는 곤두박질 친다. 외국 자본은 빠르게 빠져나가고 한국 국채와 주식은 리스크 자산으로 분류된다. 원달러 환율은 폭등하고 수입 물가는 치솟는다. 즉, 한국 경제의 뿌리 자체가 흔들린다. 중국을 잃을 때의 충격이 단기적 경기 침체라면 미국을 잃을 때의 충격은 통화 금융 시스템 붕괴다. 이 산업 구조의 붕괴. 대한민국은 제조업 강국이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배터리. 이 모든 산업은 사실상 미국의 시장과 기술, 금융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반도체,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지만 최첨단 장비는 미국이 장악하고 있다. 미국과의 협력이 끊긴다면 한국 반도체 기업은 장비 소프트웨어 설계 기술에서 고립된다. 즉, 공장만 있는 반도체 회사로 전락할 수 있다. 자동차, 한국 자동차는 미국 시장에서 연간 200만 대 이상 팔린다. 미국을 놓는 순간 IRA 보조금은 사라지고 한국 차는 가격 경쟁력을 잃는다. 반대로 중국 전기차는 글로벌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것이다. 조선 에너지 산업, 한국 조선업은 미국 에너지 기업의 LNG 운반선 발주에 크게 의존한다. 만약 미국과의 관계가 끊기면 한국 조선업은 핵심 고객을 잃는다. 즉, 한국의 주력 산업 대부분이 미국과의 관계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를 잃으면 국가 성장 동력이 무너진다. 3. 화폐와 석유, 생존의 문제. 대한민국은 원유 수입 100%를 해외에 의존한다. 문제는 국제 석유 거래무 역시 대부분 달러로 결제된다는 점이다. 만약 미국을 놓아 달러 결제망에서 배제된다면 한국은 원유를 사오기도 어려워진다. 유가 급등, 환율 폭등이 겹치며 에너지 위기가 현실화된다. 가정의 전기요금, 공장의 가동 비용, 주유소 기름값이 모두 폭발적으로 오른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위안화 결제를 늘린다고 해도 국제적 신뢰도가 낮아 안전장치가 없다. 에너지 화폐 무역 시스템 자체가 미국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을 놓는 순간 한국의 생존 기반이 흔들리는 것이다. 4. 북한과 안보. 경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안보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은 여전히 핵을 개발하고 있다. 미국을 놓으면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붕괴, 미국의 해구산이 사라지면 한국은 사실상 북한의 핵의 무방비로 노출된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한반도에서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중국은 한국을 지켜줄까? 그렇지 않다. 중국은 언제나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대로 여겨왔다. 한국이 미국을 버린다면 중국은 오히려 북한과 더 밀착하며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안보는 경제처럼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번 무너지면 돌이키기 어렵다. 따라서 미국을 놓는 것은 곧 국가 안보의 붕괴를 의미한다. 5. 국제 신뢰의 상실. 국제사회에서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다.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일본, 이후 호주 등 서방 국가와 협력망을 구축해왔다. 만약 우리가 미국을 놓으면 일본은 한국을 안보 파트너에서 제외할 것이다. 유럽도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보고 투자를 철회할 가능성이 크다. 국제금융시장은 한국을 중국 편에 선 위험한 국가로 낙인 찍는다. 그 결과 한국은 순식간에 외교적 고립에 빠진다. 6. 중국과 미국 선택을 강요당하는 현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한다. 미국도 중국도 다 잡고 가면 되지 않나?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첨단 기술에서 중국과 거래를 끊으라고 한국에 요구한다. 중국은 사드 보복처럼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경제 보복으로 압박한다. 즉, 한국은 이제 양다리를 설 수 없는 국제 정세 속에 있다. 둘 중 하나는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온 것이다. 7층 결론. 미국을 놓는 것은 곧 국가 존립의 위기. 정리해보자. 중국을 놓으면 경제적 충격이 크다.
하지만 새로운 시장 인도, 동남아, 유럽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미국을 놓으면 경제, 산업, 금융 안보가 동시에 무너진다. 이는 곧 국가 존립의 위기다. 대한민국이 미국을 놓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세계 경제와 안보의 체계 안에 존재할 수 없다. 중국은 대체제가 될 수 없다. 한국의 생존은 결국 미국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 중국을 놓는 것은 고통스러운 선택이지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놓는 것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존재하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중국을 놓는 대한민국, 어떤 일이 지난 시간 우리는 만약 대한민국이 미국을 놓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살펴봤다. 그 결과는 단순한 경제 위기를 넘어 화폐와 금융, 안보와 외교까지 무너지는 사실상 국가 존립의 위기였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를 살펴보자. 만약 우리가 중국을 놓는다면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까? 1.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 대한민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은 오랫동안 중국이었다. 한국 수출의 약 25%가 중국으로 향했고 한국 기업들은 수많은 부품과 중간재를 중국에 의존해왔다. 반도체. 한국 반도체 전체 수출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 및 홍콩으로 향한다. 화학, 석유화학, 중국은 최대 수요처다. 철강 기계, 중국 건설 제조, 경기와 직결되어 있다. 즉, 중국을 놓는다는 건 한국 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단숨에 잃는 것과 같다. 이는 곧 단기적으로 경제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2. 중국의 보복 실제 사례. 중국은 과거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이미 보여준 바 있다. 2017년 사드 배치 보복, 한알령, 롯데마트 퇴출, 한국 기업 규제, 한국 콘텐츠, 연예인, 드라마, 게임이 중국 시장에서 금지됐다. 당시만 해도 한국 GDP 성장률이 0.2%포인트 이상 하락했다는 분석이 있었다. 만약 한국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놓고 미국 쪽에 서면 이런 보복은 단순한 시작일 뿐이다. 한국 기업의 중국 공장은 규제와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중국 소비자 불매 운동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항공, 관광, 문화 교류도 중단될 수 있다. 3. 공급망의 충격. 중국은 단순한 수출 대상국이 아니라 한국 제조업의 공급망 허브다. 휴대폰, 가전, 자동차에 들어가는 수많은 부품이 중국에서 조달된다. 중국을 놓는 순간 한국 기업들은 부품 원자재를 다른 곳에서 구해야 한다. 이는 곧 생산 단가 상승과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대체 공급처를 찾기 어려워 더 큰 피해를 본다. 4.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을 놓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대체 가능성은 있다. 시장 다변화, 인도, 동남아, 중동, 유럽은 이미 중국 대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급망 재편, 베트남, 멕시코, 인도네시아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글로벌 흐름에 한국도 합류할 수 있다. 첨단 산업 집중, 중국이 아직 따라오지 못한 고급 반도체, 바이오, 방산, 원전 등은 미국, 유럽 시장에서 더 큰 기회가 열린다. 즉, 중국을 놓으면 당장은 충격이 크지만 장기적으로 한국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한다. 하지만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하며 희망적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5. 북한 변수. 중국은 북한의 최대 후원자다. 한국이 중국을 놓으면 북한은 더 강하게 중국과 러시아에 붙을 것이다. 이 경우 한반도 긴장은 높아진다. 하지만 반대로 한국은 미국, 일본과 더 강력한 안보 동맹을 구축된다. 미일과의 협력으로 북한 제재 효과 강화, 미국의 해구산 의존도 증가, 즉 북한 문제는 단기적으로 악화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미일 안보 축이 더 강화될 수 있다. 줄타기식 외교로 양쪽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온다면 좋다. 하지만 지금은 미중 간의 패권, 다툼으로 강대국들이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6. 화폐와 금융. 중국을 놓더라도 한국의 화폐 금융 시스템은 큰 충격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제금융의 중심은 여전히 달러이기 때문이다. 위안화 국제 결제 비중은 아직 5% 미만. 글로벌 외환 보유고에서 위안화 비중은 3%에 불과하다. 따라서 중국과의 무역이 줄어들면 고통은 크지만 한국의 금융화폐 기반이 무너질 수준은 아니다. 7. 국제 신뢰와 외교. 중국을 놓고 미국 편에 서면 한국은 미국, 유럽, 일본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글로벌 기술 동맹, 반도체 AI 조 배터리에 본격적으로 참여, 신뢰 자산 확보, 외국 자본 유입 증가, 민주주의 진영의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 물론 중국, 러시아, 북한은 한국을 적대시할 수 있지만 서방 진영의 신뢰를 얻는 것이 더 큰 자산일 수 있다.
8. 대한민국의 딜레마. 그러나 결론은 다르다. 정리해보자. 중국을 놓으면 단기적으로 수출 공급망 타격, 경제적 고통, 북한 중국의 안보 압박. 그러나 시장 다변화와 서방 진영의 신뢰라는 장기적 기회. 미국을 놓으면 금융 화폐 안보 동시 붕괴 국가 존립 위기. 따라서 중국을 놓는 선택은 고통스럽지만 회복 가능하다. 반면 미국을 놓는 선택은 회복이 아니라 붕괴다. 대한민국은 지금 두 초강대국의 압박 속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서 있다. 미국도 중국도 놓기는 쉽지 않지만 선택하지 않으면 둘 모두 잃게 될지도 모른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